예전에 육아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운동, 춤과 노래, 잠, 맛있는 거 먹기.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거든. 제가 이 영상을 올렸던 게 작년 3월입니다. 지금 약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당시 제가 느끼던 육아 스트레스와 지금 느끼는 육아 스트레스가 매우 다릅니다. 이거 알아듣는다고? 하민아 너는 하민은 너 거 먹어, 너 거. 니나 이거 줄까? 뭐? 소도? 나 이거 귀여워져. 어떻게 다르냐? 그 당시에는 귀여웠어. 너 놀리지 마. 야, 너도 하면 안 되지. 이거 언니야? 저기요, 아저씨. 그때는 진짜 몸이 힘들고 정신이 나갈 것 같고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종종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지옥이 있다면 여기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화딱지가 납니다. 평소 순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제가 쌈딱이 되었습니다. 점점 인내심은 약해져가고 화가 정말 매우 많아졌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있다가 너무 화가 나서 욕이 진짜 목 끝까지 찰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참아 말하지마 하면서 제 자신과 싸웁니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만 결국 몰래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욕을 하거나 베개나 이불을 샌드백 삼아 패기도 합니다. 정말 속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자주 느낍니다. 아이들에게 결국엔 화를 내게 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자책하게 됩니다. 난 정말 나쁜 아빠야. 아이들이 짜증을 내면 날 보고 배운 건가 싶어 더 자책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참아야지. 애기들은 아직 3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3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화를 내곤 합니다. 그 오박사님이 눈 감고 열을 세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열이고 나발이고 그거 실천할 수 있는 선비는 정말 몇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나만 그런 거야? 나만 이렇게 화가 많은 거야? 언제 가장 화가 나나요? 예전에 누가 제게 이런 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제일 화가 나냐? 그때 저는 항상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얘기하려면 책 한 권 써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사실 물어보면 바로바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날 때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과연 내가 언제 화가 날까? 자, 왜? 말만 하면 뒤에 항상 왜가 붙죠. 사실 처음에는 좀 귀여운데 계속 그러면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물 먹고 싶어 쉬마려워. 아니 애기가 물 먹고 싶어 쉬마려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이게 화가 나지?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얘기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언제 얘기하냐면요. 자기 직전에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 직전에 목마를 수 있지 쉬마려울 수 있지. 제가 화딱지가 나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저희가 잠자는 루틴이 정해져 있거든요.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다 하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물 마시고 싶은 사람 지금 마셔라. 쉬하고 싶은 사람 지금 쉬해라. 그러면 아이들이요 대부분 안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쉬 안 마렵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방에 들어가서 엄마랑 인사를 하고 불을 끄고 잠을 자려는 시도를 하는데 놀아요 애들이. 근데 놀다가 이제 한두 명씩 잠을 잘랑 말랑 할 때쯤에 누군가가 나 물 마실래 나 쉬마려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달랑말랑 하던 아이들도 다 깨가지고 나도 그러면 결국 그 재우는 걸 다시 해야 되잖아. 화가 나 안 나? 당연하지. 그리고 갈래 안 갈래 이거는 저희 집 특성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논다고 할게요. 누구는 집에 간다 그러고 누구는 안 간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저랑 와이프랑 같이 있으면 괜찮아. 왜냐면은 둘로 찢어지면 되잖아. 엄마랑 갈 사람은 가고 놀 사람은 나랑 놀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화가 나는 건 내가 혼자 있을 때 제가 가끔 쓰레기 버리러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죠. 일방적으로 제가 데리고 간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따라오는데 따라왔을 때 주차장 가서 차 구경하자 아니면 아빠 커피 사러 가자 뭐 마트 가자 해가지고 제가 가끔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난 집에 갈래 뭐 나는 어디 갈래.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면 또 막 불고 난리치고 막 집에 가자 그러면은 안 간다고 난리치고 집에 안 간다 그러면은 집에 가자고 난리치고 이렇게 4명이 저한테 짜증을 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왜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한테 짜증을 내니까. 이 화가 나 안 나? 이 화가 나 안 나? 그리고 6시 기상 후 깽판. 저희 중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한 6시쯤 일어나.
그런 다음에 아빠 저 나가도 돼요? 나가. 저는 그 시간이 몇 시인지 몰라요. 뭐 나갈 때 됐으니까 나가겠지. 나가. 다시 들어오는데 갑자기 문을 엄청 세게 노크를 합니다. 꽝꽝꽝 꽝꽝꽝. 그러면은 잠자던 3명이 다 깨요. 그러면 누구지? 하면서 지들끼리 깔깔거리면서 놀죠. 근데 내가 시계를 봤는데 6시 20분이야. 화가 나 안 나.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잘 놀면 또 괜찮아. 근데 아빠 우유 줘, 아빠 물 줘, 아빠 나 쉬했어. 그냥 계속 이유들을 만들어. 내가 일어나야 하는 그 이유들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어나야 돼.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 안 나. 제가 진짜 제일 열받을 때인데 뭐 아이들이 어리지만 훈육이 당연히 필요하죠. 뭐 친구를 때렸다, 친구를 밀었다, 아니면 뭐 물건을 던졌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혼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을 내. 진짜 정색 딱 하고 혼을 내. 근데 애가 막 웃어. 계속 장난쳐. 그러면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 안 나. 나죠. 근데 애가 이제 어느 정도 반성하는 게 보여. 애가 잘못했대. 좀 짠해지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막 타일러면서 얘기를 잘 해.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깐죽거려. 쟤 뭐 해? 쟤 왜 혼나? 쟤 혼났어? 제가 훈육하고 있던 애도 갑자기 너 뭐야? 너 왜 왔어? 둘이 막 장난을 쳐. 그럼 내가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 안 나. 아이들끼리 싸울 때. 그 싸울 때도 둘이 말이 달라. 싸우는 애들 말이 달라. 누가 먼저 밀었네, 얘가 먼저 밀었네, 뭐 얘가 뭘 가져갔네, 얘가 밟았네. 그 누가 뭘 했는지를 몰라. 삔 사달라고 하는 거는 무턱대고 삔 안 사줬다고 삐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기껏 사줬는데 다 잃어버리고 왜 잃어버렸냐고 나한테 따지고 자기가 잃어버려놓고 찾으라고 그러고 나보고 그런 거 말고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찬을 뭘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걸 해줬어. 근데 자기 이거 안 먹겠대. 막 짜증내. 나 이거 안 먹어. 막 짜증내. 그럼 먹지마. 그래놓고 막 실랭이를 벌여.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먹어. 준아 진정해. 이거는 나 거야. 그리고 이제 막 아빠가 똥 쌌어. 그래서 똥 닦아주러 갔는데 아빠 말고 엄마가 와. 엄마가 닦아줘. 화가 나 안 나. 양치하자 그러면은 막 들어 누워. 안 해. 양치 안 해. 이빨 썩어서 치과 갈래? 더 싫어해. 그 뭐 이러한 이유들로 제가 화를 많이 냅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하면은 뭐 애들은 결국 큰다. 뭐 조금만 참아라. 지금이 좋을 때다. 지금이 제일 편할 때고 애들 제일 귀여울 때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귀여울 때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더 크면 좀 징그러울 것 같거든. 빼줘.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말들은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맛있는 걸 한번 사주세요. 딱 소고기처럼 덜 익어야 되잖아. 네, 맞아요. 어느 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화가 그냥 너무 쉽게 나. 그냥 조금만 팍 해도 그냥 막 눈이 뒤집어져. 막 뚜껑이 열려 바로바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뚜껑이 이렇게 꽉꽉 돌리는 뚜껑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버튼식이야. 삑 누르면 바로 빽 열려 그냥. 왜 그럴까 내가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내가 육아 스트레스가 진짜 쌓여가지고 이제 폭발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말로만 듣던 우울증 증상 중 하나인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고민 끝에 찾은 이유는 3개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첫 번째는 잠입니다. 뇌뚱이 생기면서 잠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원래 잠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잠을 진짜 많이 잤어요. 잘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뭐 바쁘고 이것저것 할 게 많다 보니까 잠을 못 잤지만 지금은 그냥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다 마쳐도 영상 조금 보다가 한 2-3시쯤 잡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6시에서 7시 사이에 소리를 지르며 저를 깨웁니다. 수면 부족으로 생긴 스트레스가 쌓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럼 일찍 자면 되잖아. 또 정말 피곤하면 일찍 자는데요. 자기 전에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진짜 자도 되냐?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뭐 앞으로 어떡할지 대본을 쓰기도 하고 그냥 걱정만 하다 자기도 합니다. 이런 잡다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나 오늘 육아하면서 진짜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오늘만은 놀면서 보상을 좀 받아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다가 잠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잠드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저를 예민하고 까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셋째는 시간입니다. 멈춰있는 시간. 제가 군대에서 막 자대 배치 받은 시점에 이등병 시절에 한 병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눈 감아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그 병장이 되게 돌을 하나 주워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 군 생활이야 하며 돌을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아마 저도 나중에 써먹긴 했는데 이 얘기가 지금도 와닿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면 괜찮아질까요?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나아질까요? 아이가 20살이 되면 끝날까요? 30살이 되면 끝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전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쯤 괜찮아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대부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저와 비슷한 고충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제 20대 때 우울증 비슷한 감정을 느낀 시기가 있는데 친했던 지인에게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은 저에게 지랄을 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정신적으로 힘든 게 내가 이상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남들이 날 이상하고 약하게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나의 약점을 남들에게 보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든 건 지랄이 아닙니다. 힘든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남들의 말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맘카페에 하소연을 한번 해보세요. 혹은 여기 댓글에라도 저에게 DM이나 메일이라도 보내보세요. 이렇게 얘기만 해도 속 시원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아이들 신발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를 물어봐. 그래서 알려줘. 이쪽이야 알려줘. 정확히 발도 내가 딱 찝어줘. 이쪽 발에 신어. 근데 다 신는 걸 보면 거꾸로 신고 있어. 본인도 알아 내가 볼 때.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알려준 대로 안 신어. 반대로 신어. 우리 아이들이 양말 신을 때 양말을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양말을 고르잖아? 그럼 신발을 막 신어. 딴 애들은. 그래서 3명이 나갔어. 근데 1명이 신발 안 신어. 갑자기 양말을 갈아 신어야겠대. 그냥 양말을 막 갈아 신어. 그걸 뭐 빠릿빠릿하게 신냐? 천천히 신어. 근데 그때 또 뭐 있어? 가위질, 그림 그리는 루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림을 막 그려달라고 해. 그럼 뭐 그려줘. 또 마음에 안 들면 엄청 뭐라 해. 다시 그리라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살짝 화가 나.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그거를 항상 마무리는 가위로 잘라야 돼. 그 모양대로. 근데 가위로 모양대로 자르다가 찢어져 살짝. 난리가 납니다. 찢어졌다고. 그럼 테이프로 붙여줘야 돼. 그리고 그 자르면은 그 나머지 종이들 있잖아. 그걸 정리를 안 해. 한 20번 정도 얘기하면 정리하긴 해요. 근데 잘 안 해. 느려. 보는 사람 속이 터지지.